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건축 단지는 도곡동에 있는 개포 한신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입니다. 최근에 정비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진행을 보게 되면 일단 조합 설립은 이제 2017년 11월에 조합 설립이 됐고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았어요. 22년 12월 28일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예, 현재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는 이제 다 끝난 상태고요. 자, 24년 8월에 이제 DLENC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4,385억 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시공사 선정 당시에 평당 918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2.0대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굉장히 넉넉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을 좀 살펴보면 지금 22평이 30억에 등록되어 있고 26평 31억, 그 다음에 31평이 35억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 22평이 8월 달에 28억 4천 이렇게 이제 계약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뭐 25억, 뭐 1층은 23억, 이렇게 이제 계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 대비 한 5억 정도가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개포 한신 아파트는 여기 지하철 매봉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요. 자, 대지 지분을 좀 살펴보면, 지금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이제 17.8평입니다. 예,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요. 지금, 3종, 용도 지역 3종에서 17.8평이면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하면 한 평균치 정도 된다고 이제 보입니다. 요게 이제 개포한신 아파트 밑에 쪽으로 이제 뭐 경우연이나 뭐 기타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이제 크게 나오고, 그렇지 않고 여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뭐 22평, 26평, 31평 이렇게 중소형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2평의 대지 지분이 이제 13.11평이고 26평이 14.96평, 31평이 18.4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정도가 이제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한 평균값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게 되면 기존에 여기 전체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제 변경된 거를 보게 되면 여기 일부가 이제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재능교육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같이 재건축을 진행을 했었으나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툼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비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제 재능교육 건물이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월 14일에 정비계획에 대한 이제 공람이 시작이 됐고 9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 기부 체납 같은 경우는 이제 5.9%라고 되어 있고, 아까 재능교육 건물이 지금 4250.5제곱미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빠졌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빠진 거하고 이제 추가로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정비계획 재공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계획 용적률 뭐 250%, 법적 상한 용적률 300%, 그리고 최고 층수가 이제 35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16세대를 짓고 임대는 111세대, 13.6%. 그래서 기존에 620세대가 있었으니까 일반 분양은 85세대, 13.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7점 몇 평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일반 분양 비율은 그 정도 되면은 원래 뭐 한 3, 40% 일반 분양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3.7%밖에 일반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형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22평, 25평, 31평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봐봐요. 60 이하 이제 평형 구성을 보면 49, 59, 74, 84, 104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 거고, 요번에 이제 변경되는 거 같은 경우는 변경된 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변경된 거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용적률 250% 이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근데 최고 층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35층에서 이제 49층으로 최고 층수가 바뀌었다. 그리고 신축 세대수도 바뀌었습니다. 792세대. 기존에 816세대였잖아요. 그리고 임대 세대수는 이제 94세대. 임대 비율, 세대수 비율은 줄었어요. 13.6에서 11.8. 요렇게 이제 바뀐 것들이, 평형 구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은 78세대고, 일반 분양 비율은 12.58%다. 자, 그래서 여기 신축 세대수 792세대의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자, 기존에는 49, 59 이런 식으로 갔죠. 근데 49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49를 빼버리고 이제 59부터 시작하는 거죠. 59, 74, 84, 104. 요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49를 이제 빼면서 여기 소형, 분양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31세대가 49, 31세대는 이제 임대 아파트고 이제 분양은 이제 21세대. 뭐 요게 이제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9가 이제 66, 뭐 14. 그리고 분양이 42, 1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49를 빼버리고 이제 59를 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임대가 94세대고 이제 분양이 이제 57세대 이렇게 되면은 이제 151세대에 이제가 이제 59가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74가 이제 35세대. 기존에 74가 얼마였냐면 27세대에서 35세대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84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6, 요번에 변경된 거에 이제 470세대인데 기존이 얼마였냐면 450, 뭐냐, 475세대였단 말이에요. 기존에 475세대에서 470세대로 이제 세대수가 이제 84가 줄었다. 그리고 104 같은 경우는 136세대. 근데 기존에 얼마였냐면 기존에도 이제 136세대. 그래서 104는 이제 변함이 없지만 이제 84가 일부 줄고 74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49를 이제 없앴다. 이렇게 변동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존에 이제 31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216세대가 있는데, 근데 8호 초과 세대수가 136세대니까 결국엔 저층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6동 안에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층 소유자들은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용 84랑 104의 세대수를 보니까 606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22평하고 25평, 31평이고 다 합친 게 620세대니까 그러면 14세대, 그러니까 결국에 22평 소유자 중에 14세대가 결국엔 이제 84는 못 받고 이제 74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용 84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면 22평을 사더라도 뭐 1, 2, 3층 이런 거를 사면 안 되고 로얄층으로 이제 사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용 104를 분양받고 싶으면 31평 중에서도 이제 136동 안에 들어야 되니까 로얄층을 사야 전용 10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하고 이제 변경이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부지 제곱면적이 1904제곱미터에서 이제 1875제곱미터로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15%인데 여기 변경된 거에는 이제 20%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용적률 인센티브가 20%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20%를 받은 건 이제 공공보행통로,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소, 이제 방제 안전 해서 이제 20%를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에는 242였다가 지금은 248%,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이제 용적률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인데 일단 추정 비례율을 보게 되면 72.47%입니다. 수입이 1조 6,365억이고 지출이 5,616억, 종전자산이 이제 1조 4,831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당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작년에 DLENC에서 이제 평당 918만 원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지 면적 넣고 용적률 300%, 평당 918만 원 하니까 4,555억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총 지출의 이제 80%를 계산하니까 4,49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추 요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평당 918만 원 정도로 총 지출을 추산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정 분담금인데 기존에 23평, 뭐 26평, 요 23평 이렇게 돼 있는 건 틀린 겁니다. 오타에 오타. 32평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추정 조합원 분양가인데 전용 5구 같은 경우 17억대, 74가 21억대, 84가 거의 한 23억 정도 되고 104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평 소유자도 지금 전용 84를 이제 거의 대부분 분양받잖아요. 그래서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7억 정도의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32평, 뭐 31평, 32평 이렇게 된 거 같은 경우 이제 84를 신청을 하게 되면 뭐 2억 6천 내지 뭐 3억 3천 정도, 타입에 따라 분담금에 좀 차이가 나지만 대략 한 3억 원짜리 정도의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전용 104 같은 경우는 그 32평 소유자가 결국엔 전용 104를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담금은 한 7억 4천 정도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 보면 이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결국 일반 분양가를 이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근데 현재 정비계획에 이제 평당 918만 원 정도로 지출을, 사업비를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만약에 조금 더 공사비가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조합원 분양가 84가 23억이니까 주변 시세, 뭐 일반 분양가는 뭐 한 10% 정도 높게 해서 한 25, 6억대 정도로 아마 추정을 했을 걸로 보이고, 주변 시세랑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결국 이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주비 이자나 이제 분담금 이자, 이주비 이자, 중도금 이자, 분담금에 대한 이제 중도금 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합원이 이제 개별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이제 개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봅시다. 지금 31평이 35억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31평, 31평을 이제 35억에 산 사람이 결국 전용 이제 10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한다. 전용 104 정도 되면 한 40평 초중반, 초반 정도 되는 평형이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냐? 거의 7억 4,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용 104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7억 4,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이자는 이제 맥스 6억이니까 6억에 금리 4%, 그러면 만약에 세대수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년 동안 빌린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억 이주비 이자.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결국 일반 분양 그렇게 많지 않고 조합원 들의 이제 시세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내니까 여기도 뭐 한 맥스 한 2억 정도 잡으면
얼추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31평 소유자가 전용 1광사를 분양 신청을 하면 내가 31평 소유자가 35억에 사서 전용 1공사를 분양 신청을 하면 7억 4,500이 분담금이고, 그러면 뭐 42억 4,500 정도 되고, 여기에 플러스 이주비이자 1억과 재건축 부담금 3억,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45억 4,500 정도, 요 정도의 한 40평대를 이제 분양을 받을 40평대를 이제 매수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용 104가 아니고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35억에 사서 분담금이 뭐 요 평균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35억에 사서 분담금 3억, 그 다음에 이주비 1억, 재건축 부담금 2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한 41억 정도의 전용 84를 산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